안녕하세요.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YTN 뉴스를 보는데요, 도침에 대한 내용이 나와가지고 제가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대전대학교 둔산병원의 김영일 교수님이라고, 제가 침구과인데 우리 침구과 선배님이세요. 그 연구팀에서 진행한 도침에 대한 연구인데요, 도침 시행을 해봤더니 허리디스크 환자들한테 효과가 좋았다라는 점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보고한 그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연구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어떠한 연구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 도침 또 서서히 발전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현대적인 기기들이 발전이 되면서 도침을 보다 안전하고 보다 정밀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도침을 어떤 식으로 더욱더 안전하고 정밀하게 시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구과 김영일 교수님 연구팀에서 환자를 모집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50명의 요추 디스크를 앓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통증이나 기능 그리고 삶의 질 저하를 느끼시는 분들을 5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명 이렇게 두 군으로 나눠 가지고요, 25명 첫 번째 군에서는 일반적인 침 치료만 시행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침 치료를 시행하는데 주 3회 2주 동안 침 치료를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25명은 도침 치료를 시행하는데 주 2회 2주 동안, 그러니까 침치료군은 이제 총 6회의 침치료를 시행하게 되는 거고, 도침치료는 총 4회의 침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료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척도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통증의 척도를 나타내는 이제 바스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했고요, 요추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요추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기능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ODI라고 하는 그 설문지예요. 그 척도를 또 분석을 했고요, 또한 요추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삶의 질이 많이 그것 때문에 저하되게 되잖아요. 삶의 질 척도를 볼 수 있는 EQ5D라고 하는 그런 척도를 또 분석을 했습니다. 치료의 종료 시점, 그러니까 처음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졌는가, 2주 동안의 변화를 먼저 관찰을 하고, 치료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주 동안, 그러니까 추적 관찰 기간을 둬가지고 치료를 하지 않아도 그 효과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또 관찰을 했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치료 종료 시점에서는 통증의 정도, 그리고 삶의 질 정도, 그리고 기능 정도, 세 가지 모두 다 일반적인 침치료에 비해서 도침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더욱더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또한 치료 종료 시점 이후에 우리 2주 후에 다시 체크를 했을 때도 일반적인 통증의 정도라든지 그리고 요추의 기능 정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게 유지되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프를 보시면 일반적인 침치료도 통증을 당연히 줄여주기 때문에 2주 시점과 그리고 추적 관찰 기간 동안에 점차적으로 완만하게 통증을 줄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도침 치료를 시행했을 경우에는 보다 더 가파르게, 그러니까 통증의 정도가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일반적인 침치료보다 도침이 더욱더 유의미하게 의미가 있게 통증을 더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가진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한 거고요. 그래서 YTN 뉴스에서도 이러한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 도침 치료의 과학적인 효과를 입증했다라고 이렇게 뉴스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침을 어떻게 시행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도침 어떻게 시행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도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의 모형인데요,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요 노란색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것을 사방에서 혹은 한쪽에서 압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멍이 좁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쪽에는 이제 황색인대 같은 것들이 자라나서 전체에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협착증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쪽에 디스크가 흘러나와 가지고 이 추간공을 막거나 앞쪽에서 큰 신경 다발을 압박하게 되면 그건 또 디스크 질환이 되는 것입니다. 어딘가가 막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을 뚫어주는 것이 바로 이 도침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도침은 일반적인 침에 비해서 훨씬 두껍고 길이도 길고 끝이 날카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침은 우리 연부조직 손상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얇지만 끄트머리는 되게 둥글게 만들어 놓거든요, 일부러. 하지만 도침은 끝을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일부러 더욱더 날카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요 인대나 아니면 디스크 물질 때문에 신경이 눌려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접근을 해서 이렇게 통로를 개척해주는, 그러니까 유착을
박리해주는 역할을 직접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방향에서 접근해서 우리 협착증의 증상을 개선시켜 줄 수도 있고, 추간공이라고 하죠. 요 신경의 가지가 나오는 공간으로 들어가서 요 공간을 넓혀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꼭 요 신경이 나오는 구멍뿐만 아니고 디스크 내 협착증이 있으면 요 척추의 운동성이 떨어지면서 주변에 근육과 같은 연부 조직이 같이 굳어지게 되거든요. 그것을 강하게 이완시켜주는 효과도 요 도침이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침을 많이 시행해 보다 보면 대부분은 어떤 레벨인지 손으로 겉에서 짚어보고 그 부분에 잘 도달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잘 얻을 수가 있는데요. 깊게 놔야 되거나 아니면 중요한 신경 주변에 놔야 될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초음파 기기 같은 것들을 보면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고 정밀하게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서 도침을 시행했을 때 더욱더 좋은 점, 이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도침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의 가장 좋은 장점은 당연히 정밀한 시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겉에 있는 우리 혈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깊이만큼 들어가는 것이 이제 도침 시술인데요. 침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침끝이 어떤 구조물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넓혀주고 그리고 유착을 박리시켜주고 싶은 부분을 직접 초음파로 보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정밀한 시술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또 안전한 시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변에는 뭐 사실 도침으로 들어가서 조직 손상을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떤 중요한 신경을 너무 강하게 과도하게 건드린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혈관을 너무 세게 건드렸을 때는 거기에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초음파를 보게 되면 그런 중요한 구조물들을 보면서 침이 혈자리를 통해서 잘 들어가고 있는지를 관찰하면서 우리 시술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전한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초음파는 방사선을 노출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초음파 빔을 쏴가지고 그게 들어오는 시간의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영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허리에 시술하는 주사치료 같은 거를 시행할 때는 엑스레이 장비를 통해가지고 보면서 시술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엑스레이 장비를 보면서 시술을 하게 되면은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밀양이더라도 방사선에 노출돼야 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음파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이 아예 없다라는 점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초음파는 연부 조직을 관찰하는데 굉장히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연부 조직이라고 하면은 뼈를 제외한, 뼈는 딱딱하잖아요. 연부 조직은 이제 물렁하다는 뜻인데 뼈를 제외한 나머지 조직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뼈를 관찰하고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고 우리는 근육이나 뭐 신경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이런 걸 잘 보면서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초음파가 조금 더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좋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을 가게 되면 뭐 CT, MRI 같은 것을 이제 찍게 되고 문제가 있는 부위를 측정해서 그 타겟이 되는 부위로 들어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시간을 좀 더 소비하게 되는데요. 초음파로 보면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실시간으로 관찰하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더욱더 단축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이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술들은 마취를 시행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멸균 수술방을 이용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비용의 측면에서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세팅을 해야 되는데 초음파 유도하 우리 도침이 들어가는 것은 그런 비용들을 좀 세이브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도침 시술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았습니다. 도침 시술은 안전한 치료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 측면에서 뉴스에 보도될 만큼 과학적인 효과가 입증된 치료입니다. 요추 디스크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협착증을 앓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분들이라면 안전하고 효과 좋은 요 도침 시술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